너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친정 걱정만 하고 있어. 너도 나한테 빌부터 사는데 내가 너희 부모까지 먹여 살려야 돼? 돈 한 푼도 친정에 갖다 주지 마. 남편이 주먹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승진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거 다 제 돈이었어요. 남편 걸로 알고 계셨나 보네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민정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9살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 김성우는 지난달 과장으로 승진했고 그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뒷받침해왔지만 남편은 제가 그저 집에서 빌부터 사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친정아버지는 검소하게 사시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르는 준비를 해두고 계셨고 저 역시 그동안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나름의 계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승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부터 우리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는 걸로 하자.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성우가 턱을 치켜 세우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과장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체계적으로 살아야지. 내 친정에 돈 보내는 것도 그만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우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긴 뭐가 왜야. 우리 집도 여유롭지 않은데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면 우리는 언제 모으냐고. 저희 아버지가 언제 돈 달라고 하셨나요? 성우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로 안 해도 알잖아. 내 아버지 그 낡은 점퍼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뻔하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성우가 제 표정을 살피며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친정 걱정만 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져. 준호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내 집은 정말 검소하게만 사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반발 안 할 거야? 네,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역시 과장 되니까 내가 말도 잘 듣네. 이제부터 우리 집도 제대로 운영해보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성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성우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조용히 감당해 왔는지 그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의 검소한 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도 우리 집 가게의 실제 구조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성우가 출근한 후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큰아버지 생신이니까 상차림 준비해야 해. 돈 좀 넉넉하게 준비해놔. 저는 성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다고 했으니
이제 성우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그 부분은 성우 오빠가 직접 준비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항상 준비했잖아. 어제 성우 오빠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는 돈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시댁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야, 그건 다른 문제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우 오빠 퇴근하시면 직접 말씀드리세요. 이제부터는 성우 오빠가 모든 걸 직접 챙기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후에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네네. 아, 그 일요? 성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네네. 전화를 끊은 성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큰아버지 생신 준비 왜 안 했어?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잖아요. 그건 내 친정 얘기고 우리 어머니는 다르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왜 달라요? 어머니도 성우 오빠 부모님이잖아요. 야, 너 지금 나랑 말대꾸하는 거야?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봤어요. 말대꾸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하신 분이 성우 오빠잖아요. 성우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하여간 여자들은 융통성이 없어. 알았어. 내가 할게. 그날 밤 성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차림 비용과 생활비를 계산하니 예상보다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민정아,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없어?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예전과 똑같아요. 성우 오빠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성우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우는 아침부터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생신 준비비와 생활비를 계산하니 예상보다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민정아, 이번 달 카드값 얼마야? 성우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만 원? 뭘 그렇게 많이 썼어? 준호 학원비랑 마트에서 장 본 거예요. 성우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설거지하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 용돈도 줘야 하고 큰아버지 생신 준비도 해야 하고 성우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시면 시어머니께 이번 달은 어렵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뭔 소리야. 내가 과장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성우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과장됐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달라고. 친정에는 돈 안 보내니까 여유 있잖아. 전 원래 친정에 돈 안 보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럼 예전에 친정에 보낸다고 했던 건 뭐야?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성우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웃으며 그릇을 닦았어요.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네. 아, 그거요? 네, 알겠어요. 성우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큰아버지 생신에 친척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고 하네. 상차림 비용도 더 들고. 얼마나 더요? 한 30만 원 정도 더. 성우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민정아, 내가 비상금 같은 거 없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결혼한 여자가 비상금이 없다고?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전 제 몫만 챙기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성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성우, 오빠가 정한 원칙이잖아요. 전 그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책을 읽으며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어요. 민정아, 정말 도와줄 수 없어?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성우, 오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상황까지 각자 하라고 했어. 그럼 어떤 상황에서만 각자 하라고 하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갔습니다. 아마 대출을 알아보러 간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돌아온 성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카드로 긁고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카드 빚이 쌓이면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저녁 먹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요즘 계속 한숨만 쉬어? 아빠가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성우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면 안 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혼자 하고 싶어 하셔. 왜? 아빠가 과장님이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대단하네. 성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성우가 소파에 앉아서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내일 도시락 준비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성우의 한숨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버지 생신이 끝난 후 성우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상차림 비용도 예상보다 더 들었고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용돈까지 더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이제 됐지? 과장님 체면 제대로 세우셨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 정말 나 놀리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거예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날부터 성우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큰아버지 생신이 끝난 지 사흘 후 성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니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졌어. 과장됐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네. 그래서요? 이번 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평가에 문제 있을 수도 있대.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회식비며 접대비며 돈 나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야,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다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받는 거라고.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또 한숨 쉬어?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성우가 준호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아빠, 나 태권도 학원 등록하고 싶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준호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왜? 친구들은 다 해. 아빠가 지금 바빠서 그래. 성우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먹을 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비상금 없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어요. 결혼한 여자가 비상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전 제목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비상금 말이야. 우리 집 비상금은 성우 오빠가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똑같아요. 성우 오빠가 바뀐 거죠. 저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식탁에 탁 내려쳤어요. 아, 내가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과장 되시고 나서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놓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랑 왜 싸워? 성우가 준호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야.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조용히 해.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하고 나서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나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네. 심각한 건가요? 아니야, 그냥 정확히 하자는 것 같아. 너무 걱정 말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제가 모시고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민정아, 너는 너 일해.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오후에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왜? 많이 아파? 성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확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뭐 큰 병은 아니겠지. 내 아버지 건강하시잖아.
성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돈 달라고 할 거야?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지. 그게 맞아. 며칠 후 아버지가 재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낯선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민정 씨세요?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오래 일을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김재호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보니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혹시 딸한테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요? 아버님이 그동안 모아두신 것들 말이에요. 김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요. 딸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재호 씨가 아버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사장님, 따님 만났습니다. 그래, 고마워. 자네는 먼저 가 있어. 아버지가 김재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재호 씨가 저에게 인사하고 먼저 나갔어요. 아버지, 지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 민정아, 넌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성우가 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카드값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민정아, 정말 도와줄 생각 없어?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우가 베개를 머리에 덮으며 신음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이틀 후 김재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만나보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김재호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우가 출근한 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카페에서 김재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딸한테 보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재호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저희 아버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예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금 잔고와 투자 내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왜 이걸 숨기셨을까요? 검소하게 사시는 게 몸에 밴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위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아시더라고요. 김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님이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선택이요? 아버님은 사위분의 성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하시면서요. 김재호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처럼 하세요.
아버님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성우의 착각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성우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둡게 굳어 있는 걸 보니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일찍 오셨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해서 돈 준비해야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카드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카드도 한도가 거의 다 찼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도와줄 수 없어? 10만 원만.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야, 이건 회사 일이라고. 부모 챙기는 거랑 다르잖아. 그럼 회사에서 미리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봤어요. 또 싸우는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준호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싸우는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한테 도움 좀 요청하는 거야. 엄마 아빠 도와줘.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혼자 하고 싶어 하셔. 왜? 아빠가 과장님이니까. 준호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과장님이면 돈 많이 벌어? 성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응, 그렇지. 그럼 엄마한테 왜 돈 달라고 해?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성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성우가 전화기 너머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사 회식 때문에. 네, 알겠어요. 성우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돈 좀 보내주신다고 하네.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제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너 웃는 게 좀 이상해. 왜요? 해결됐잖아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성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관계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도움 요청하면 도와줬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예전에 언제 도움 요청하셨나요? 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건 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 그럼 제가 알아서 해드린 거네요? 그렇지. 성우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우 오빠도 이제부터는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성우가 요즘 돈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 며느리가 그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어머니, 성우 오빠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내 친정 얘기지. 어머니도 성우 오빠 부모님 아니신가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조용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성우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때문에 화나셨다는데? 왜요? 말대꾸했다면서? 말대꾸가 아니라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민정아, 너 정말 변했어. 전 그대로예요. 성우 오빠가 바뀌신 거죠. 내가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뒤돌아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너 웃는 게 정말 이상해. 예전에는 이렇게 안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는데요? 좀 더 순종적으로. 성우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성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요? 전 그냥 웃은 것뿐인데요.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김재호 씨에게 받은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의 착각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고 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정아, 이번 달 카드값이 150만 원이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다고? 그게 다야? 성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도와달라고 해야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아, 이건 카드값이라고. 우리 집 생활비라고. 성우 오빠 카드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지만 우리 집 돈이잖아. 성우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빠, 또 소리 지르는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준호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좀 힘들어서 그래. 왜 엄마한테 소리 지러? 아빠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안 도와줘서. 성우가 말하다가 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혼자 하고 싶어 하셔. 제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왜? 아빠가 과장님이니까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대. 그때 성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어머니? 네네. 아, 그거요? 성우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성우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약값이 많이 든다고 하시네. 얼마나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많이 드네요. 어떻게 하지? 지금도 빠듯한데. 성우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버님도 성우 오빠 부모님이시니까 성우 오빠가 챙기셔야죠.
그걸 어떻게 챙겨? 돈이 어디 있어?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성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에요. 성우, 오빠가 정하신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성우의 손을 살살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떨며 말했어요. 원칙이 뭐가 중요해? 지금 급한 게 먼저지. 그럼 원칙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잖아.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회사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응? 내일? 아, 그거. 잠깐만. 성우가 전화를 잠시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부장님 생일인데 선물 비용 걷는다고 하네. 얼마나요? 10만 원.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시면 되잖아요.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가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야, 나 좀 빠질게. 지금 상황이. 알겠어. 성우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부장님 선물을 안 낼 수가 있어? 그럼 나 완전히 찍히는 거야. 그럼 내셔야 하는 거네요. 돈이 없다고. 성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카드로 하시면 되잖아요. 카드도 한도 다 찼어. 그럼 현금 서비스 받으시든지요.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시어머니께 또 부탁드려 보세요. 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말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과장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제 말에 성우가 제대로 화가 났나 봐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너 지금 완전히 나 놀리는 거지. 놀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한 대 맞고 싶어? 그때 준호가 우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 준호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성우가 그 모습을 보더니 주먹을 내렸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엄마를 때리지 않아. 그럼 왜 주먹 들고 있어? 준호가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어른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어. 준호의 말에 성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아빠는 그냥 힘드셔서 그런 거야. 아빠,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도와주셔. 왜? 엄마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해서. 성우가 말하다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깨달았나 봐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그렇게 정하셨어.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기로. 그럼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챙기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챙기는 거야? 맞아. 그럼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챙기는 거니까
아빠가 해야 하는 거네.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성우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참 똑똑하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서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새벽 3시쯤 성우가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또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성우의 가장 놀이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민정아,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성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따라주며 대답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이번 한 달만 도와줘.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각자 알아서 할게. 성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아,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아? 성우가 주먹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잘 보여요. 그래서 더욱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성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과장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선물 돈 오늘까지 내라고 하네. 그럼 내시면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카드도 막혔고. 성우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성우 오빠, 이제 그만해요. 뭐가? 성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김재호 씨에게 받은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야? 성우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통장 내역이에요. 성우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버지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성우 오빠가 보시기에는 가난해 보이셨겠지만 성우가 서류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성우 오빠가 착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성우 오빠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럼 뭐가 다른가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할 말을 잃고 서류만 바라봤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또 다른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 집 가계부예요. 지난 10년간에 저는 서류를 성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성우 오빠가 월급 받아서 쓰신 돈이에요. 저는 가계부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보탠 돈이고요. 성우가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비는 제가 대부분 댔어요. 성우 오빠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가계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가장 노릇을 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성우 오빠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랐어요. 진짜 가장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하지만 성우 오빠는 제가 무능력한 여자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해했어. 오해가 아니라 무시하신 거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라고 하시면서 시댁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성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가 계속 말했어요. 친정은 가난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저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친정 걱정만 한다고 하셨죠. 민정아, 이제 그만해요. 저는 일어나서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용서는 무슨요? 이제 정말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면 되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과 달랐어요. 민정아, 제발. 성우 오빠, 이제 정말 혼자 하세요. 성우 오빠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나 정말 죽겠어. 도와줘. 아까까지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성우의 손을 떼어내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 제가 말했어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아빠랑 엄마랑 따로 살 수도 있어. 왜? 아빠가 혼자 살고 싶어 하셔. 성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그런 말을 준호 앞에서 어떻게 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하셨으니까 각자 살면 되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말했어요. 민정아,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우리 가족인데.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라고 하신 분이 가족을 말씀하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예전처럼 살자. 예전처럼이요? 응, 내가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각자 살아요. 성우 오빠가 원하셨던 대로요. 그 순간 성우는 자신이 만든 상황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본 준호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드셔서 그래. 괜찮아. 성우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알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일어나서 제 앞에 서며 말했어요.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했어요. 정말? 성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용서했다면서?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민정아, 제발. 성우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무너진 듯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와 상의해 봐야죠. 저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정말 아빠랑 안 살 거야?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용서해주면 안 돼? 엄마는 용서했어. 그럼 왜 안 사는 거야? 준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를 많이 아프게 했어.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 약 먹으면 낫잖아. 준호의 순진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함께 나왔어요. 마음이 아픈 건 약으로 낫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나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 그럼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준호의 말에 성우가 희망을 품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민정아. 시간을 주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해? 성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정말 각자 살면 되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전화했나 봐요. 야, 지금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성우가 울면서 전화하던데.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우 오빠가 힘들어 하시네요. 야,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 저 때문이 아니라 성우 오빠가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책임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성우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 민정이 친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민정이도 무시했고요. 성우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어머니도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제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친정 걱정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버지 통장 내역을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통장이에요. 시어머니가 숫자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버지 거야? 네,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게 착각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서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 가계부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생활비는 제가 대부분 댔어요. 성우 오빠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야,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정아.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민정아,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살 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과했잖아. 사과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우야, 내가 어떻게든 해봐.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우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정말 안 돼? 네,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준호의 말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아도 괜찮겠어? 응,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아빠가 이미 미안하다고 했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짜로 미안해. 준호야. 아빠 정말 미안해?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부터 엄마한테 잘해줘. 어떻게? 엄마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고 해. 준호의 말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준호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거든요.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성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민정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성우가 법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준호랑 상의했는데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여 말했어요. 대신 주말에는 성우 오빠랑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정말? 성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호한테는 아빠니까요. 고마워, 민정아.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민정아, 혹시 나중에라도. 성우,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성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래도 준호 때문이라도 연락은 하자. 그건 당연하죠.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준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넓다. 그렇지? 준호 방도 전보다 커. 저는 준호와 함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어? 조금 보고 싶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조금 보고 싶어. 그럼 이번 주말에 아빠한테 가자. 정말? 응, 약속했잖아.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친정아버지가 새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어때? 살만하니?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차를 따라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뭐가 있어. 내가 잘한 거지.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숨기고 계셨죠? 숨긴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야. 때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를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면 안 돼. 스스로 깨닫고 선택해야 해. 그래서 지켜보고만 계신 거였군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잘했어. 참고 기다린 것도, 마지막에 결단 내린 것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 그날 밤 준호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10년 동안 성우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재호 씨의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정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무엇인지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네요. 아버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민정 씨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걸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아버지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 두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말 준호를 성우에게 보내고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글을 써봤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박민정으로 살아간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민정으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정말 맑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이런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호가 보낸 거였어요.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사랑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재미있게 놀고 와.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우의 메시지였어요. 준호 잘 돌봐줄게. 고마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저녁에 준호가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변했어. 어떻게?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어.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말해. 그래. 응.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진짜 반성하고 있나 보네. 엄마, 아빠가 혼자 살아서 불쌍해.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 응, 정말. 준호가 안심한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 무슨 일?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뭔가 하고 싶어졌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1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박민정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민정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존중과 배려 없는 관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성우는 승진이라는 작은 변화에 취해 아내를 무시했고 자신이 가장이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했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한 번 더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